인생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꼭 가야겠어.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여성에게도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쳤었으나 그녀는 자신에게 친절하고 항상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던 사람들의 시선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으며 심지어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으로 평생 한번 가고 싶었던 한국을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행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 여성 에이버리 시몬스의 이야기와 SNS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바스 출신의 에이버리 시몬스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쁜 얼굴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모두 치어리더 활동도 했고 20살 때는 미인대회도 나갔죠. 미인대회에 구경 왔다가 첫눈에 저에게 반한 남편은 열렬한 구애를 했고 3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저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뛰어난 미모를 부러워하는 여자들의 시선, 남자들의 선망 어린 눈길과 저에게 푹 빠져있는 남편, 부족한 부분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행복할 것 같았던 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원한 결혼 생활을 누리며 임신 4개월 차였던 저는 임신 증상 때문인지 초저녁에도 졸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딱 10분만 자야지라는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지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죠. 제가 깬 것은 숨이 턱턱 막히는 걸 느꼈을 때였습니다. 펄럭거리며 방에서 깬 저는 방이 화염에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방 안을 나가려고 했지만 문 쪽은 활활 타올라 바깥을 나갈 수도 없었죠. 어떻게든 불을 끄려고 아직 불이 옮겨 붙지 않은 벽장 쪽에서 베개랑 이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큰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불로 불을 끌 때는 흠뻑 물을 젖은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이불과 베개는 가연성 물질이라서 위험할 수 있었죠. 그 사실을 모른 저는 베개와 이불로 오히려 화재를 키우고 말았고 베개에 붙은 불은 저의 얼굴과 머리에도 붙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제 살갑과 머리에 쉽게 불 붙었던 것은 그날 드라이 샴푸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라이 샴푸 또한 가연성 물질이라 불이 가까이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뒤 정신을 잃은 저는 온몸이 아프고 따가운 것을 느끼며 하얀 천장이 보이는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이 일어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고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옆집에서 저희 집까지 번진 불로 인해 화재가 일어났다고 말했고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단독주택보다 더 저렴했지만 이렇게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불탈 위험이 컸죠. 화상을 입은 저는 몸의 절반 이상이 붕대로 감겨 있었는데 특히 얼굴과 어깨 쪽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왔죠. 나중에 더듬더듬 말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꺼낸 말은 아기는 무사하냐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고 저는 우리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에도 저는 화상을 입은 피부 때문에 저는 그 뒤에도 수차례의 거친 고통스러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저의 일그러진 얼굴을 거울로 제대로 확인한 날 저는 서러워도 펑펑 울었습니다. 거울에 웬 끔찍한 괴물이 있더군요. 병원에서 퇴원 후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바깥을 나간 날 사람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면 저를 보고 깜짝 놀라거나 뚫어져라 계속 쳐다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대놓고 격렬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제 친구들조차 변한 제 얼굴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회활동도 다시 하고 싶었지만 어떤 직장에서든 저를 쉽게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저에게 좋게 돌려 말하려고 했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제 얼굴 때문이었죠. 동네 아이들은 제가 지나다니면 괴물 아줌마 지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그런 말을 하면 깜짝 놀라면서 앞에서는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뒤에서는 저런 얼굴로 왜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아이의 솔직한 반응보다 어른들의 이중적인 모습과 그런 혼잣말들이 저에게 더 큰 상처였습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린 저는 집안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저의 망가진 외모도 속상했지만 저 때문에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져 제 자신이 무척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저는 수면제를 몇십 알 먹고 생을 끝내려고 했지만 저를 발견한 남편 때문에 질긴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다시 찾아주고 싶어 했던 남편은 저에게 여행이라도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예전에 노래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공연도 보고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찜질방도 가보자고 했죠. 오랜 칩거 생활로 어둡고 신경질적으로 변한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묵해 비꼬고 말았습니다.
아이돌 공연장이나 찜질방은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공간인데 거기서 나보고 또 따가운 눈총이라도 받으라는 거냐면서 화냈죠. 남편은 제 말에 화도 못 내고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바로 아차 싶어 후회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돌보려고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고 일부러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로 들어가 하루 내내 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사람을 두고 이런 막대먹은 행동을 하다니 저는 제가 더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게 남편한테도 나을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을 달래면서 당신 말대로 같이 한국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무리를 장식할 장소를 한국으로 택하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저 스스로 삶을 마감해 고생하고 있는 남편을 해방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제가 뭐라도 의욕을 내서 해보려는 것에 기뻐하며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누운 저를 보며 남편은 저에게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찜질방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환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급변하더니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머뭇거리더니 찜질방 가기 싫다더니 왜 마음이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신경질 부리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땐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뀐 이유는 바로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한국 항공사의 비행기를 예약했었는데 승무원들은 일그러진 얼굴을 한 저를 마치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승무원들의 태도에 저는 한국인들도 그럴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이 솟아났어요. 저는 한 번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찜질방에 들어간 저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열쇠와 옷 등을 받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여자용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사이에서 저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괜찮겠냐고 물어봤고 저는 걱정 말라고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탈의실 안에 들어간 저는 마스크와 모자, 옷을 차례대로 벗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과 몸에 있는 화상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탈의실에 있는 이들은 다행히도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은 후 한국 드라마에서 본 양머리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인터넷을 보고 따라해도 잘 안 되길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저를 무표정으로 빤히 쳐다보거나 힐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노려보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결국 올 것이 왔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한국도 저같이 흉측한 괴물은 좋아하지 않는구나. 영국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갑자기 탈의실에 있는 사람 중 저를 노려보고 있던 여자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나 싶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자는 거의 코앞까지 저한테 왔고 저도 모르게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여자는 겁을 먹은 저에게 영어로 한마디 했죠. 혹시 이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자의 말에 저는 눈을 뜨고 제 앞에 있는 한국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자기 머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건으로 만든 양머리를 가리키고 있었죠. 제가 대답도 못하고 있자 여자는 제 손에서 수건을 가져가 탈의실 벤치에 수건을 놓고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머리 수건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더니 제 머리 씌워졌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여자는 저를 보고 빙그레 웃더니 유유히 탈의실 안을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여자가 탈의실을 나간 후 쳐다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할 일을 했죠. 저는 그제야 이 사람들이 제 얼굴을 쳐다본 게 아니라 수건을 가지고 낑낑거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나 쳐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달라. 나의 착각이 아니었어. 탈의실에 나온 저는 좀 더 고개를 당당히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다시 만나 큰 중앙홀 같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많았죠. 남편은 저에게 마스크를 쓰겠냐고 말했지만 저는 됐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영국에선 가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들어오면 항상 시선이 집중됐는데 한국인들은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달걀을 먹고 있었는데요. 달걀 껍데기를 깠는데도 아니 갈색빛이 도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중 저의 시선을 눈치챈 한 사람이 달걀을 건네더군요. 저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로 말하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환하게 웃으면서 무척 좋아하더군요. 그 뒤로 찜질방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지들도 많이 다녔지만 저는 영국에서 받았던 경멸의 시선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평범한 사람처럼 지내는 행복감을 느낀 저는 마지막 삶의 마무리를 한국에서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가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다시 돌아온 영국. 비행기에서부터 속이 쓰리고 자꾸 헛구역질이 났던 저는 소화제를 먹어도 차도가 없어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는 놀랍게도 제가 임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 한국에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 저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저에게 포기하지 말고 살라는 계시를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을 바꾸고 다시 한번 생에 대한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는 영국보다는 한국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어차피 자기는 개발자고 지금 있는 직장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재택 근무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한국에서 살아보자는 말을 하더군요.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삶이 무조건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저를 따뜻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줬던 이들을 기억하며 항상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